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지난 4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이 1994년 이후 31년 만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삼원 체제로 되어 있던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운영 및 발빠른 사회 변화 대응으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드는 데 진력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원은 교육부로 재편되어서 불교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승가의 교육과 복지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교육부장 덕림 스님을 모시고 통합 후 현장의 변화와 교육부 운영 기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예, 좀 네. 그런 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지대방을 찾아주셨으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총무원 교육부의 교육부장 소임을 보고 있는 덕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행운을 항상 기원드리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4월이었죠. 예. 예, 조계종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중앙종무기관이 사실은 삼원 체제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총무원 단일 체제로 개편을 하셨습니다. 개편의 취지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우리 또 시청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여기 초대받기 전에 네. 뭐 이제 사실은 좀 랜덤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 좀 지정되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스님들이 좀 이렇게 꺼리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특히 이제 포교부장 스님과 네. 교육부장인 저로서는 네. 이런 질문이 이제 좀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그러셨군요. 쉽지는 않은 질문일 거라고 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역시 왜냐하면 이제 그 31년 동안 네. 삼원 체제로 있다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94년 네. 개혁이라고 했죠. 그 네. 시기를 앞으로 100년 대계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인데 네. 그게 이제 100년을 못 맞습니다. 가서 31년 만에 다시. 이제 네. 다시 이제 운이치되는 뭐 네. 운이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삼원이라는 체제가 다시 이제 보통의 이런 체제로 이런 체제가 돌아갔으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대하시는 분도 뭐 없지 않겠죠.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고 네. 또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네. 동의하셨기 때문에 삼원이 일원으로 네. 통합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네. 생각하지만 예. 저는 뭐 정말로 또 반대하시는 건지 네. 정말로 또 찬성하시는 건지 네.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모호한 그런 또 분위기도
그 가운데서 없잖아, 조금 있군요. 없잖아 조금 느꼈거든요. 네. 제가 또 너무 솔직한가요? 괜찮습니다, 스님. 그게 또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현장이 말씀을 그렇고 주시는 게 좋죠. 또, 그게 사회니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조금 뭐 어려울 포교 부장 스님이나 이제 뭐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언급하는 것은 네. 좀 결례인 것 같지만 또 교육부장인 저로서도 네. 이렇게 이제 교육원 소속이었다가 네. 또 포교원 소속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총무원 총무원 소속으로 이제 부로 바뀌었으니까요, 원이. 네. 총무원의 네. 부로 이렇게 이제 소속되는 가운데 예. 뭐 좀 이루 네. 참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좀 그런 심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시겠죠. 네. 또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포교원하고 교육원 하면은 예. 그 조직 자체가 지금 부로서 총무원에 소속된 부로서의 조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스님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문 체제가 일원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만한 시대적인 또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밖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단행을 하신 데는 분명히 좋게 변해가려고 발전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도들은 믿고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는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죠. 네. 또 그런 이렇게 정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문 통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계종 영수와 미디어 홍보실 신설이 되었어요. 근데 먼저 조계종 영수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전에는 뭐 교육연구소, 포교연구소 따로 있었잖아요. 이 연구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조계종 연구를 하실지 소개 좀. 이제 포교는 이제 포교 연구실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 교육원에서는 불학 연구소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그 부서장 스님들을 불학 연구소장 스님, 그렇죠. 또 저도 뭐 불학 연구소장을 이제 역임을 했지만, 또 포교 연구실장 스님 이렇게 해서 각 이제 그 포교원은 포교원대로 포교를 포교 종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하신 것이고요. 또 불학연구소는 특히 이제 그 우리 조계종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재를 만드는 그런 일. 우리는 이제 그 교육원은 교육기관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일을 주 업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불학연구소가 이제 가지는 업무는 그 기관에서 필요한 그 학습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계종 연구소는 좀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그 새 연구소를 통합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이제 불교 사회 연구소가 있었고, 그 불교 사회 연구소하고 불학 연구소하고 포교 연구실을 통합해가지고 조계종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뭐 그 과정도 통합이고 현상도 통합이지만은 어떤 그 목적은 연구의 어떤 융합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교 연구 따로 있고 불학 연구 따로 있고 또 교재 연구 따로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섹션별로 또 불교 사회 분야의 연구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각 연구소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한 테이블에 얹어놓고 하면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인원은 감축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느 연구소든 또 네. 합하든 우리가 단일화를 네. 하든 뭐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장점을 많이 살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미디어 홍보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종단의 대사회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오늘날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와 사람을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염려를 하고 있고 네. 또 실제 AI와 사람이 어떤 우리가 사람의 생활을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생활을 네. 어떻게 보면은 지분 나눔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AI의 역할이 많듯이 미디어도 뭐 사실 오늘날 미디어를 빼고는 생활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난 그런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연구소가 이제 그 신설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진작되었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네. 미디어 연구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미디어 홍보실이라고 합니다. 네. 예, 미디어 연구소라고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미디어를 연구하고 또 홍보를 연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단이 어떤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포교 사업이라든지 네. 교육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조계종의 어떤 종지를 선양하는 그런 일에 네.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총무 원장 스님께서 37대 종무원에서 가장 그 비중 있게 이제 추진하고 계신 선명상 네. 국민 행복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이런 네. 일도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네. 그 목적 사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런 필요성 때문에 미디어 홍보실을 네. 신설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뭐 웬만한 규모가 있는 사찰은 미디어 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찰 아주 뭐 홍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굉장히 바람직한 예, 아주 일이죠. 활발하게 예, 예. 사찰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인력이 되고 규모가 되면 꼭 있어야 될 미디어 홍보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스님이 하고 계신 교육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체제 이후에도 이 교육부장을 이어서 하면서 이 교육부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되리라는 그런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을 유지한다는 이제 그런 그렇게 되어야지 마땅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고 또 이제 모든 일은 안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교육원에서 약 1년 3개월 정도 네. 이제 그 교육부장 소임을 보다가 네. 지금 이제 통합된 총무원 교육부로 네. 부장을 소임을 살게 된 지가 이제 2달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육원에서 교육부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네.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소임을 이어서 계속 총무원 교육부장을 네. 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교육부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일단 유지 관리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교육 사업을 네. 좀 더 이렇게 이제 뭐 너무 진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네. 너무 진취적으로 하려다 보면 또 너무 좀 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예. 이제 이 교육부가 예. 스님들의 교육 그리고 복지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예, 예. 스님께서 그 역할의 무게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교육부의 주요 사업으로 크게 4가지를 꼽으셨거든요. 예.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승가교육 시스템의 변화였어요. 예. 그럼 이 승가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가실지. 예, 지금 아주 뭐
열띤 논의를 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네. 거의 1년 가까이 네. 지금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기본교육기관에 속하는 네. 사찰 성가대학 학장 스님들을 네. 이제 위주로 그렇죠. 학장 회의를 3회 또 논의를 했고요. 네. 또 6월 달에 그 기본교육 운영위원장이신 네. 그 그 해당 본사 또 어떤 그 사찰의 네. 주지 스님들을 모시고 또 운영위원장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가 94년 이후에 변한 그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게 예. 엄청나게 많이 변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어떻게 이 시스템이 변할지 우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통합적인 행자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이 행자 교육원의 설립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고 네. 또 방법론도 고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도 역시 또 이제 각 본사 네.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25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그 종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각 본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자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네. 우리가 이제 수계 수계 교육을 이행을 네.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행자님들을 보내주는 곳이 본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는 이제 기초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네. 아직 출가하기 전의 네. 행자님들을 이분들을 본사에서 교육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잘 시켜서 출가자가 뭐 2000년대 전후반에는 네. 뭐 300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그렇죠. 출가자가 들어올 정도로 네. 왕성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거든요.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도 그래요? 이제 그래도 한 네. 한 3분의 1 정도? 네. 예. 3분의 1 정도라고 그게 이제 상하반기를 합쳐서 네. 하면은 뭐 한 5분의 1 이하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예. 네. 5분의 1 이하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본사에서 기초교육을 받는 행자님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현장의 그런 이제 고충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좀 뭐랄까 좀 상설 행자교육원 같은 네. 가칭이지만 그런 기관에서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나. 그렇죠.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교육받는 거, 예, 정말 그 부분은 중요한 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승가복지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또 그 재원을 많이 마련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승가복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승가복지의 핵심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우리가 이 종단에서 빈틈없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사실은 가동시켜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그 부처님 제자로 불교로 출가하는 스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수행에 열중하고 포교에 열중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가고 계신지 어느 정도 또 이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제가 이제 일반 종도로서 네. 이 종단에 살고 있는 이제 네. 수행자로서 소임자로서가 아니라 네. 고민했던 내용이 뭐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금 승려복지회가
총무부에 그동안에 있다가 네. 4월에 이제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종단에 소임을 명받고 나서 이렇게 많은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또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낀 바에 의하면은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스님들의 그 이제 의료 케어 이걸 이제 가장 많이 그쪽 부분이 이제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승려 복지 기본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월 얼마씩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없었던 것보다는 그 발전적인 변화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떤 그런 승가 복지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지금 혜택을 주고 있죠. 혜택을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을 얻었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 부담금에 그 금에 이제 50%는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하고 50%는 해당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보니까 교육부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승적 관리가 원래 승적 관리 총무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하게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지시네요. 복지, 승가복지도 해야 되고 또 총무부에서 하던 이 승적 관리, 이것도 복잡할 텐데. 그 관리는 지금 이제 저희 교육부의 교무팀이라고 새로운 팀이 이제 하나 신설되어서 총무부에서 관리하던 일이 이관되어서 원래 이제 그쪽에 근속하던 유능한 실무진들이 잘 뭐 저를 보좌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또 해오던 업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아주 뭐 굉장히 빈틈없이 하고 있음을 늘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 이제 시절이 그렇잖아요. 본사에는 행자가 없고 또 사찰에는 스님이 없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도반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승가의 위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출가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출가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응이 있게 할 건가? 교육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뭐 저라기보다는 저희가 교육원에 몸담고 있던 우리 이제 교육직은 다 넘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그 교육부 실무진들하고 교육원에 있을 때부터 출가 장려 사업이라는 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구대 교육원장을 이제 지내셨던 해일 스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셨거든요. 이제 출가도 장려할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셔가지고 출가 에세이도 이제 2권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좀 패기 있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가 그 홍보 사업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통합 이후에는 포교부에서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적합하다. 이런 또 이렇게 총무원장 스님 이하 어른 스님들께서 그렇게 또 어떤 갈래를 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하던 이제 출가 장려 사업을 포교부로 이관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교육부이고 이제 출가한 젊은이들은 교육부에 있고 출가 안 한 젊은이들은
이 뭐랄까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출가 이전의 사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연동되어야지. 네. 이제 저희들이 뭐 중요한 각성을 늘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아무리 출가를 장려를 해가지고 성가 안에 들어와도 성가가 만족할 만한 성가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자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뭐 교육원에 있을 때부터 네. 그런 생각은 늘 꾸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출가 사회 내부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을 소위 이제 제가 젊은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수행자니까 네. 눈푸른 납자들이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네. 특히 교육부의 그 이제 역량이 많이 이제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장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교육부장이신 덕림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우리 부장 스님은 2023년이었죠, 아마? 네. 7월에 조계종 어산 종장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정진할 것을 제가 발언하고 스님 있습니다.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어산이란 무엇이고 어산 종장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의식이 있기 전부터 이 어산은 그러니까 이제 어산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지금 우리 사회자 스님께서도 어산이라고도 하셨다가 범원범패라고도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역사가 좀 이렇게 별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범음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범패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범패는 그 의미가 부처님을 찬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범패가 아니었고 원래 이름은 파타였습니다. 산스크리트로 파타. 그런데 그 파타라고 하는 것은 찬탄하다로 의역을 할 수 있고요. 그 파타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파타가 파사, 뭐 페익 이런 이제 그 어떤 단어로 음사, 이제 음을 따서 번역한 번역됐군요. 것이 파사, 페익 이런 용어가 쓰여지다가 나중에 그 이제 파사, 페익의 두 자가 한자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페이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범패할 때 입구자 옆에 노래 조개 패자 이것을 이제 인도 노래 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연원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그 의미의 어떻게 보면 합성어죠. 인도 노래 패라는 그 한자 자체가 그리고 거기다가 범자가 수식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원래 범은 한자로 하면은 이제 그 하늘, 브라흐만,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라 인도에서 생각하는 우주 천신적인 하늘, 뭐 그런 의미의 하늘 범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깨끗할 범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의 청정성, 부처님의 어떤 초월성을 표현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인도 고대 종교의 신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고상한 용어가 범자였거든요.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범이 바로 브라흐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듯이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되었습니다. 범이. 그랬군요.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은 범음이다 이렇게 된 거고 부처님의 음성은 너무나 멋있는데
그 우주의 소리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음성을 표현할 수 없다. 네. 예, 이런 형태로 부처님의 음성을 범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음성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네. 예,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을 갖추시고 그렇죠. 이 해탈 법문을 설하신다. 또 이런 개념이 되어 가지고 범음은 부처님의 음성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네.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예. 또 범패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범패를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 의식을 가장 장엄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는 네. 바로 범패다. 범음이자 범패다. 네. 이렇게 해서 범패와 의식은 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네. 예, 그런 문화적인 이제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의사는 또 다릅니다. 의사는 중국에서 범패를 수입을 했는데 네. 인도의 불교 가르침은 다 번역을 했는데 네. 이 범패는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은 언어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언어와 중국 언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도 언어로 이루어진 이 인도 음악을 네. 중국 언어로 이루어진 중국 음악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중국식의 음악을 만드는데 많은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중국식 불교 음악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성공한 음악이 중국의 지명 어산이라는 곳에서 네. 조조의 넷째 아들이라고 하는 조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오음 오음 시조 네. 5자로 된 시조 형식을 만들었을 정도로 예. 그 천재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민이 많았나 봐요. 네. 뭐 이제 사실 위나라의 왕자니까 네. 그 왕권 개성 등등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그 어산에 자주 논이었다 네. 이런 표현이 있고 어산을 이제 유행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에 영감을 받아 가지고 네. 불교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불심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영감을 네. 받았는데 불교 음악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중국식 범패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조조의 넷째 아들 조식이 만든 네. 어산 범패가 중국 범패의 시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산은 이제 지명이고 어산에서 불려지는 범패. 예,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이게 선종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게 네. 우리 이제 그 진감국사는 네. 구산 선문 시절에 네. 그러니까 804년에 입당하셔가지고 830년에 26년이나 무려 중국에 유학하시고 네. 당풍의 이제 선법을 배워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조 선사의 예. 그 제자인 장주 신감이라는 분께 선법을 배워서 네. 오셨고 그 선법과 함께 중국의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산 범패를 쌍계사에서 네. 펼치셨다. 예. 이렇게 해서 진감국사께서 네. 이제 선법과 매우 밀접한 네. 범패를 펼치신 것이니까 네. 이제 진감국사는 이제 범패 어떻게 보면 한국 범패의 시조라기보다는 중흥조라고 보아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또 학설적인 네. 견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계속 빠져드는데 예. 그 내용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예,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요즘 이제 우리 종단에서도 이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 명상을 지금 국민의 행복에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예. 명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염불 수행이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명상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염불로 하는 명상법을 우리 스님 좀 전해 주시죠. 네. 이게 또 제가 좀 말이 많아질까 봐 걱정인데 사실은 이제 네. 염불과 또 범패는 네. 또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범패를 하면은 스님이 염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네. 저것은 염불이다 하고 생각하고 다른 분에게 염불이라고
전하면은 연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인식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연불 수행도 하지만 범패 수행을 전공해서 범패 수행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패는 그 전문적인 수행 시스템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범패는 첫째가 찬탄이고요. 찬탄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주 많은 경전에서 설하신 수행하는 사람의 아주 그 뭐랄까 좋은 자양분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금광명경이라는 경전에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찬탄을 하는 수행자는 100대급 동안 수행을 한 수행자가 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빨리 성불을 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아주 뭐 길게 뭐 설하시고 또 설하시고 또 설하시고 강조하시고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또 법화경에도 똑같은 취지의 상불경 보살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행이길래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도 그런 아름다운 또 가르침이 있고 금강명경에 이렇게 또 강조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찬탄을 해온 것은 그 불교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의 그 소양이었다. 또 이렇기 때문에 그 수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패 안에는 짓소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범패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수행의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찬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행이고 전문적인 수행은 우리가 가나선을 하면 전문적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윗바사나를 하면 전문 수행자라고 하고 근데 범패 이 계통 안에서는 짓소리 수행이 전문적인 수행으로서 바로 이제 소리로서 선정으로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그 선정을 닦으면서 모든 제법은 본래 무생이었다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가르침이 42자모 수행이라고 해서 그 수행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선지 중해 동자의 수행이 42자모고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이걸 문헌을 찾아보니까 뭐 100개가 넘는 문헌이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시베타 검색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한문도 잘 모르는 제가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니까 그게 다 그 인도 불교에서부터 심지어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이게 흔적이 경전에서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를 통해서 중국 선불교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중국 수륙지에서는 이 짓소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이 수행인지 누가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짓소리 수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 짓소리 수행은 따로 이름을 범음이라고 해가지고 존중해서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범음은 굉장히 전문적인 수행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패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이제 그런 수행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패를 시작한 지도 우리 스님은 이제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수행을 하시던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범패와 인연이 됐을까? 이것도 참 남다른 인연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선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선만 하는 것은 뭐 또 참선만 하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뭐 이제 공양도 해야 되고, 또 의복도 입어야 되고, 뭐 또 도량 소지도 해야 되고, 또 예불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자기 수행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런 격을 만들기 위해서 범패를 배웠는데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어떤 그런 신비스럽고 신심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내가 참선을 하니까 도통을 할 것은 뭐 분명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패는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도통하는 가운데 이
범패도 아주 수준급으로 해놓으면은 네. 아 저거야 그야말로 도통한 사람이 하니까 저렇게 멋있어. 네. 예, 이런 이제 느낌 나도록 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좋은 작전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선을 하는 겸해서 범패 네. 수행을 하고 수행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스님.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예. 스님 앞서서 짓소리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따라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 예. 가락을 따라하기도 정말 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스님의 계획과 어떤 바람? 네. 예.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 같고 또 교육부장으로서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제 원래 출가 동기가 네. 선명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명상이라는 용어는 현재 37대 총무원장 스님께서 네. 만드신 용어라고 그렇죠. 저희는 인식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출가해서 쭉 뭐 30 넘는 이제 세월 동안 네. 쭉 하다 보니 걸어온 길이 다 이 출가 동기도 선적인 것이었고 네. 그리고 또 출가해서 처음으로 배우고 한 것도 선실참이었고 네. 또 학교에 가서 배운 모든 공부 내용도 네. 다 선명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선명상이고 네. 잘 하고 싶은 것도 선명상이고 네. 또 이걸 또 이 세상에 회양하고 싶은 것도 선명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독특하게 제 스스로 개발해 온 범패 명상이라는 것이 네. 또 제가 이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범패 명상을 위주로 하는 선명상의 그런 수행 네. 그런 하나의 뭐 이제 연수원이랄까요? 네. 이런 쪽을 좀 불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명상의 네. 그런 기쁨, 수행하는 기쁨, 해탈락을 많이 네. 누릴 수 있도록 네. 돕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원력입니다. 아유, 스님. 보통 우리 같은 사람도 예, 예. 네,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 국악에 보니까 구음이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 구음 참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네, 네. 네. 서양에서는 뭐 스케송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소리를 딱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세요. 예. 네. 선생님 그렇게 계획이 꼭 하도록 성취되시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제 바람이기도 한데 또 네. 예, 축원해 주셔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당부의 말씀도 좋고 덕담한 예. 말씀 남겨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저도 출가해서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일이 계시더라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 인생은 즐거움이 우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동산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특히 선명상 수행, 이런 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자기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면은 행복한 삶이 곧 도래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출연해 주셔서 바쁘신 중에 예, 건강 스님. 잘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삼원 통합의 역사적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과 불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등불이 되는 미래 세대의 불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김문자 불자님, 그리고 안자윤 불자님, 정재우 불자님, 그리고 모든 붓다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